자, 수능 완성 두 번째 지문입니다. 7번에서 12번 실전 모의고사 1회고요. 7번에서 12번 비문학 지문을 한번 볼게요. 그 첫 번째 지문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에 보면 여기 아무것도 안 체크 안 돼 있었죠. 네. 그거 하고 이제 요거 지금 읽어가지고 지금 읽었어요. 지금 읽고 이제 두 번째 지문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마지막을 먼저 봅니다. 마지막을 먼저 보는데 이때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정도가 커질수록 위험 인식이 커진다. 근데 이제 이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때가 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앞을 살짝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위험 상황을 파악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파악할 때 뭐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위험 상황을 파악하는데 그때 의사소통의 정도가 커질수록 위험의 인식도 커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가 많대요. 이처럼 정보의 수준과 양이 부족하거나 불확실할 때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의존한다. 미디어는 이제 뭐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라디오 잘 안 보시죠? 네, 아무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 뭐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뭐 공유하는 경우도 미디어가 제공한 정보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으로 알 수는 없잖아. 보통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유튜브라든가 쇼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TV 방송 뭐 아니면 뭐 네이버 메인 뉴스, 인터넷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그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디어가 제공한 정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미디어 연구자들은 미디어가 현대 사회에서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미디어가 위험 요소를 자주 다룸으로써 그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이 일반 대중의 사고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대중의 사고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에게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지각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주장하냐면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이 연구자들을 뭐 하는 애들이에요? 미디어 연구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 연구자들은 이 미디어가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지각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위험 정보 수용 주체들에게 전달된다. 자, 제가 보면 여러분 읽을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열거가 되고 있는 부분을 스르륵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열거가 되는 이게 개인과 집단, 사회와 같은 이런 거 이렇게 열거가 되는 부분은 스르륵 넘어가고 그 뒤에 분명히 그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게 열거가 되고 있으면 그 뒤에 그 열거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합쳐놓은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이라는 게 원래 그래. 글이라는 게 원래 그렇진 않지만 수능에 나오는 글들은 보통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스르륵 넘어가고 그 뒤에 있는 거에 초점을 두어서 읽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정보가 위험 정보 수용 주체들에게 전달된다. 그럼 얘들은 정보 처리 시스템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정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간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미리 체크를 해놨으니까 이런데 읽을 때 이렇게 줄을 안 친 부분들은 내가 눈으로 스르륵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거 그 학원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요약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문장 요약하는 연습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스르륵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구나. 이게 뭐 안 읽을 수는 없어요. 눈으로는 봐야지. 눈으로는 봐야 되는데 안 중요하다 이렇게 쓱 넘어가 여기 중요하다. 체크. 이 체크가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얘네를 이렇게 꾹 눌러 놓는 거예요. 예, 머리에서 이게 중요한 정보야.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꾹 누르면 기억이 나. 읽고 나면. 예. 근데 눌러야 되는 정보가 너무 많은 글들도 있어. 중요 정보가 너무 많아. 막 줄이 막 엄청 많이 쳐져 있어.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줄을 치는 것 자체도 중요해요. 왜냐면 다시 찾아볼 때 내가 줄을 어떻게 치느냐, 이걸 박스를 하냐, 줄을 치냐, 세모를 하냐, 뭐 별표를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중요도가 다르게 체크가 되거든요. 예. 뭐 세모면 부정일 거고, 네모랑 세모는 반대일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거를 구조화해가면서 글을 읽으셔야 돼요. 아직도 아무것도 줄을 안 치면서 읽는 친구들이 있어.
백날 읽어봐라. 느나. 안 늘어. 예? 그 눈으로 읽고 그냥 이렇게 체크 안 하면서 읽으면 백날 읽어봐요. 안 늡니다. 여러분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글을 읽으면서 구조화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치고 세모를 하고 네모를 하고 동그라미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뭐 병신들이라서 그렇게 체크하면서 읽는 줄 아냐? 니들은 잘나서 그냥 눈으로 읽고 갑자기 화가 나네. 갑자기 화가 나. 누구는 병신들이라서 그걸 체크하면서 읽는 줄 아냐고. 그걸 구조화를 하는 그 자체가 공부야.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읽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예? 눈으로 읽고 그냥 문제만 풀지 마세요. 자, 아무튼 어디까지 했어? 자, 확산돼 나간대요.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는 과정은 이렇게 두 가지다. 이것도 사실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정보가 확산되는 과정. 사실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박스고 원래 이제 내가 이걸 수기로 손으로 읽으면 확산되는 과정은 박스야. 요거는 줄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 사실 얘랑 얘는 동등한 위계는 아니거든. 얘가 좀 더 높은 위계고 그 밑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 아무튼 확산되는 과정이 정보의 전달 단계, 해석 및 반응 단계가 있다. 그럼 이제 밑에 가면 뻔하죠. 이거 나오고 그다음 이거 나오겠지. 그죠? 근데 생각할 건 이 두 개가 요 다음 문단에 같이 다 나오느냐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로 두 단원으로 문단으로 나눠서 나오느냐. 예, 그 차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신경을 쓰면서 읽어야지. 한 문단에 다 나왔다. 그러면 뒤에 또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지.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보의 전달 단계와 해석 및 반응 단계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정보의 전달 단계에서는 미디어가 직접 생산해 전달하는 정보, 사람들이 2차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이거 뭔지 알잖아. 딱 이거는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게 미디어 정보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뭐 SNS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내용을 이제 만들어서 제시하거나. 물론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최초로 전달되는 정보도 있다고 했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 재생산되는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게 훨씬 많아 사실. 그래서 미디어가 직접 생산해 전달하는 정보 그리고 2차적으로 전달하는 정보가 있다. 그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전달되는 정보의 특성은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폭할 수 있다. 자, 전달되는 정보의 특성 이게 뭐냐면 이거 잘 봐야 돼. 전달되는 정보의 특성. 그러니까 미디어가 생산해서 이것도 전달되는 정보고 2차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이것도 전달되는 정보. 어쨌든 전달되는 정보는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러한 정보의 특성에는 정보량, 논쟁의 정도, 선정적 표현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 뭐 그렇대요. 즉은 앞뒤가 똑같은 거야. 요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해 줄게. 특정 위험에 대한 정보가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전달될수록 뭐뭐 할수록이잖아. 그지?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거 중요하단 말이야.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는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 왜? 그러니까 A가 커질수록 B가 커진다라고 부문에 해놓고 선택지에는 B가 작으니까 A가 작아지고 있겠군.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맞는 거지. 이건 맞는 거야. A가 커질수록 B가 커진다 그랬으니까 B가 커지고 있으니 A도 커지고 있겠군. 맞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걸 이제 바꾸면 바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B가 커지고 있으니 A는 작아지고 있겠군. 이러면 틀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만들기가 너무 쉬워.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뭐뭐일수록 뭐뭐하다. 이거는 꼭 체크를 해야 돼.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전달될수록,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전달될수록, 관련된 논쟁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것도 내가 바로 이거 읽고 바로 이렇게 왔잖아. 요걸 안 읽은 건 아니야. 눈으로 쓱 본 거야. 쓱 보니까 별거 아니야. 별 내용 아니야? 여기가 중요해. 이렇게 요약을 해봐. 문장을 요약한 거야. 지금.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선정적으로 표현될수록 이것도 그죠? 인식은 커지게 된다.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커진다. 뭐뭐일수록 뭐뭐하다 이거죠. 체크.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이야. 정보의 전달 단계. 그 다음 이제 뭐야? 해석 및 반응 단계. 여기 있네, 그죠?
해석 및 반응 단계에서는 정보를 수용하는 다양한 주체. 누구지 얘네가? 정보를 수용하는 다양한 주체 누군데? 위에 있었지. 얘네야. 얘네. 개인, 집단, 사회와 같은 위험 정보 수용 주체들. 여기서 언급이 되어 있었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 이건 많이 까먹어. 그 다음에 여기 이미 있었어. 그 다음에 걔네들이야. 걔네가 정보를 수집하고 재가공하여 전달한다. 뭐 우리 아는 얘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뭐 이것도 뻔한 얘기야. 뭐 조직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가치 및 사회 문화에 맥락 영향을 당연하지. 어떤 사회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회의 가치관이라든가 그 사회의 맥락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받습니다. 많이 받아 사실. 우리나라 보면 좀 많이 받아.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제 사람들이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하고 사람들이 욕을 안 하면 같이 욕을 안 해.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적절한 예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연예인이 있어. 그러면 그 연예인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사가 떠. 뭐 뭘 잘못했다는 기사가 떠도 사람들이 욕을 안 해. 왜? 뭐 다 좋아하고 에이 아닐 거야. 사실이 아니겠지. 이 기레기 새끼 거짓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그죠? 그런 것도 이제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야 사실은. 근데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튼 뭐 당연한 얘기야 이거는. 당연한 거라서는 넘어갔어 사실.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해석하고 재구성한다. 이때 대중의 반응은 정보 확산에 중요한 영향. 그렇대. 그런데 대중은 정보를 단순화해 인식함으로써 편향이나 왜곡된 반응을 보인다. 그렇죠. 그럴 수 있지. 방금 내가 얘기한 것도 편향이나 왜곡이야. 정보를 특정 방향으로 인식하는 거야.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나도 그런 거 있어 사실. 아이유. 난 아이유를 믿기 때문에. 아이유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왔다. 에이 이유가 있겠지.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사람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는 안 그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그렇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어. 그래서 불확실한 정보에 직면했을 때 직관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야.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거 나데이 법비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나데이,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처리한다 법비. 법비가 중요해. 여기에 줄을 친 거야. 그죠? 근데 너네가 이런 건 알아야 돼. 직관적의 반대는 합리적, 이성적이야. 항상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죠. 스티브 잡스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게 스티브 잡스 때문이다. 너네 직관적으로 문제 풀면 절대 안 된다. 합리적, 이성적으로 풀어야 돼. 근거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직관의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 직관적으로 판단해. 이거 왜 틀려? 그러면 그냥 틀린 것 같은데요? 이직거리하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나쁜 거야. 단순화 인식하고 편향이나 왜곡된 반응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직관적으로 처리해야 돼. 같은 얘기야. 둘 다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정보의 해석적 오류나 편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보다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결국이 있어 사실 여기. 결국 따라서 내가 항상 결국 따라서 먼저 읽으라고 하는데 결국이 있습니다.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특성이 불확실할 때, 불확실한 정보, 대중이 체계적인 정보 처리 단계에 이르지 못해. 체계적. 그러면 여러분 이 체계적이라는 건 뭐랑 같은 얘기일까? 체계적인 정보 처리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체계적의 반대는 뭐야? 직관적이죠. 체계적이랑 같은 건 합리적, 이성적인 거야. 항상 편가르기를 하면서 읽어야 돼.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의미,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의미, 같은 말, 같은 편. 이거 편가르기 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서 체계적인 정보 처리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판단하니까.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증폭되어 사회적으로 확산하게 된다. 그러니까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증폭돼 버린다. 정보의 해석적 오류나 편견 때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인식의 증폭이 거의 이제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다음 보시면 미디어는 뭐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령 항상 얘기하지만 가령이 나오면 넘어가. 어디까지? 가령이 끝나는 부분. 예시가 끝나는 부분까지. 어디야? 전염병 예시 나왔잖아. 전염병 어디서 끝나? 여기서 끝났잖아. 그죠? 여기서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령은 넘어가는 거야. 읽지 마. 안 읽어도 돼. 나중에 읽어도 돼. 뭐 필요하면 읽어. 근데 사실 굳이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문제는 뭐야? 사람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미디어는 중요한 사안일수록 관련 정보를 과잉 생산하고 유포하는 속성이 있어. 근데 과잉 생산하면 뭐가 문제지? 과잉 생산하면 뭐가 안 좋지? 정보를 많이 만들면 왜 안 좋아? 아까 뭐라 그랬냐?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전달되고 지속적으로 전달될수록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커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지. 이거 나 얼마 전에 경험했는데 이번에 태풍 왔잖아요. 에? 태풍 뭐야? 이름 뭐였지? 뭐 왔어. 아무튼 태풍이 왔는데 뭐 백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태풍이 한반도를 수직으로 위로 그냥 긁었어. 에? 이거 처음 봐. 나 처음 봤거든. 태풍이 항상 우리나라 그 계절풍 영향 때문에 오른쪽으로 휘어나간단 말이야. 밑에서 올라오다가 필리핀 앞바다 그쪽에서 올라오면서 오른쪽으로 휘어나가요. 근데 이 태풍은 지그재그로 오다가 한반도를 90도로 위로 훑고 올라가 버렸어. 이런 경우 처음 봐.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올 거라고 계속 예보를 하니까 와, 그때 나 진짜 무서웠어. 와, 이거 난리 나겠구나. 태풍이 그렇게 옆으로만 가도 맨날 막 남해안 쪽 막 터지고 막 난리였는데 이게 지금 위로 훑고 지나가니 얼마나 큰 피해를 몰고 올까. 이거 진짜 이번에 대박 난리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실 이제 여자친구가 어디를 간다고 서울 간다고 했는데 놀러 그날 내가 가지 말라 그랬거든. 야, 다른 때는 이제 가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야 태풍이 이렇게 온다고 하고 지금 110년 만에 처음으로 뭐 이런다고 하는데 이걸 가야겠냐. 막 그날 막 미디어 뉴스에 막 난리가 났다고 110년 만 어쩌고 하면서 그래갖고 막 엄청 쫄아 있었는데 그 비 잔잔바리로 비 쬐끔 오고 말았어. 바람도 안 불고. 물론 남해안 쪽은 조금 뭐 심했을 수 있지. 근데 어쨌든 이제 경기 지역 이쪽은 뭐 없었어. 진짜 무슨 소나기만큼도 안 왔어 비가. 진짜 무슨 봄바람만큼도 안 불었다고. 근데 어이가 없어서 진짜 그런 거야. 그 왜 그렇게 쫄았을까?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과잉 이 정보의 과잉 생산, 과잉 유포 이게 이제 너무 나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든 거지. 사람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정보를 과잉 생산하고 유포하는 이것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의 속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나왔죠. 미디어의 정보 구성과 표현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뭐 그겁니다. 결국은 잘 살펴봐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너무 큰 영향을 준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 위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이 정말 지대하다. 그러므로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뭐 결국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번 문제를 보면 그래서 봐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잖아. 그랬잖아. 그러면 사실 내가 여기 지금 문제 별로다라고 써놨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당연히 선택지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얘들아 내가 방금 얘기한 그게 나와야 돼. 이 글은 미디어를 잘 살펴야 돼. 미디어의 중요성. 사람들이 위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미디어의 표현, 정보 구성과 표현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역설하고 있는 글이다. 이게 나와야 돼. 무조건 그게 나와야 돼. 수능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 근데 EBS는 이따위로 만드는 거야. 이따위라고 해서 미안한데 자 봐봐.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는 요인을 설명하고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게 있지. 이 글에 없는 건 아니야. 있어. 맞아. 맞아. 그래 5번인데 맞아. 맞긴 맞는데 수능 문제는 이렇게 안 만든다고. 이렇게 지엽적으로 만들지 않아. 이 글의 일부분에만 적절한 것을 이렇게 답으로 제시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수능 문제랑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유형이야. 이렇게 안 나와. 수능에서 적절한 것을 묻잖아. 이걸 내가 언제 이 얘기를 처음 들었냐면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는 이 글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답으로 선정해. 이게 출제 방식이야. 수능, 모의고사 이런 것들에. 이걸 내가 처음 들은 게 언제냐면 나 강사
이제 처음 할 때, 처음 강사를 할 때, 뭐 학원 친구들은 많이 들었겠지만 내가 강사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를 봤어. 강의를 다 여러 개를 보고 이제 좀 내가 생각했을 때 맞는 방향,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좋은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를 해서 이렇게 종합을 하고 막 책도 찾아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좀 종합하고 해서 내 걸 만든 거란 말이야. 나만의 방식을. 그때 추경문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어. 내가 진짜 좋아했던 선생님이야. 추경문이라는 선생님. 지금도 수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예전에 강남 비상학원 원장님 하신다는 얘기를 어떻게 건너 물론 그분은 날 모르지. 그분은 이제 인간 강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야. 근데 이제 아무튼 그분이 이 얘기를 했어.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근데 그러고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게 정말 그렇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쨌든 교육적으로 이제 이 글을 너네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글의 중심, 이 글의 주제, 이런 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적절한 것을 물을 때는. 근데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지. 그게 벌써 몇 년인데. 몇 년이냐? 2005년? 2006년? 이때야. 그때 이미 그분은 그런 걸 수업을 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모의고사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별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답은 5번이야. 좀 지엽적이긴 하다. 그 다음에 8번.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5번인데, 미디어가 직접 생산한 것이다. 아니죠. 전달되는 정보죠. 그러니까 물론 미디어가 생산하고 전달되는 것도 어쨌든 전달되는 거긴 한데, 전달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요것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예요. 둘 다죠. 근데 이게 약간 이것도 지금 보면 미디어가 직접 생산한 정보와 이렇게 잖아. 내가 볼 땐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분명 여기 보면 미디어도 생산해서 전달한다 그랬고 2차적으로 전달한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 전달되는 정보의 특성이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폭하는 건데, 그럼 이 전달되는 정보라는 게 2차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 아니어야 하거든. 이게 만약에 이것만 말하려면 여기에 2차적으로 전달되는 이라고 써야 돼. 그래야 2차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어쨌든 요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저게 둘 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미디어가 직접 생산한 것이다. 요것만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틀렸다는 거야. 둘 다다.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 그 다음에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기억이 이제 미디어가 핵심 요소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디어가 최초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부분 미디어가 제공한 정보가 1차적으로 나오고 그것을 이제 2차적으로 사람들이 재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맨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미디어의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이야. 미디어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이게 가장 뿌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건데, 이게 문제로 나올 만한 건지 잘 모르겠어. 추론 문제면 나는 훨씬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이제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아스팔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근데 정부에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주민 안전에 이상이 없는 수준이라고 발표를 했어. 근데 우리나라 국민 특 정부 발표 안 믿죠. 정부 발표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난리 났죠. 이 새끼, 죄송합니다. 이 새끼라고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약간 이제 논란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 내가 볼 때. 환경운동단체와 방사선 전문가 집단에서 정부의 평가 결과에 의의를 제기했고 논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됐다.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방사선 전문가 집단까지 얘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환경운동단체는 솔직히 나는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뭐 전문적인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방사선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를 했다는 건 나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정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여러분 지금 이제 이거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그 방사선 오염수 배출, 예? 이 일본 애들이 오염수를 배출했습니다. 24일인가? 어제야 그제야 뭐 아무튼 배출을 했어요. 어제 24일이구나. 예, 배출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 정부는 거기에 찬성을 했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게 있다.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려서 머리 뇌에 구멍 뚫려서 죽는다고. 예?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미국산 소고기를 들여왔을 때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맞나? 기억이 잘 정확하지 않아. 미안해.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 미국산 소고기 처음 들여왔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뭐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뭐 몇 년 후, 뭐 7년 후? 뭐 이렇게 발병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알 수도 없대. 그러니까 7년 동안은 무서워서 못 먹는 거지. 왜? 7년 후부터 이제 누가 죽어나가기 시작할 테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안 먹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근데 나는 그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때 놀랐던 게 백종원 씨가 돌베기집이라고, 미국산 소고기 전문하는 그 식당을 차렸었지. 나 그거 보고 진짜, 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정부에서는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어. 예, 안전하다고 했는데, 안 믿는 거야. 정부 발표를 안 믿어. 그래서 막, 전문가들 가지고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7년 내에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것도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야. 예.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죠. 예. 뭐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오염수 방류한 것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IAEA 걔네도 괜찮다고 했고, 우리나라 정부도 괜찮다고 했어. 일본 애들도 괜찮다고 했고, 예, 그래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긴 해.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게 좀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불확실성이잖아. 그게 진짜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 너네도 모르잖아. 걔네 말만 듣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불확실성이야.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이 정보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판단을 할 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리고 이 불안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예? 이렇게 그 뉴스들이 나오잖아. 오염수 방류한다 어쩐다 계속 나오고 그게 어떤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있을지 없을지 난 모르겠어. 근데 나도 좀 불안해. 예, 근데 그 불안이라는 것이 지금 이 글에 따르면 그 불안이라는 것이 정보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정보가 불확실하니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예, 그렇다는 거야. 얘네도 그런 거야. 얘네도. 그래서 어쩌고 이런 얘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 요건 좀 잘 읽어봐야 돼. 2번인데 봐. 2번 인식이 증폭된다. 뭐뭐 할수록 인식이 증폭된다 나왔죠?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근데 이게 위에 찾아보면 입장의 차이를 분명히 알수록은 없어.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되면 오히려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증폭되진 않을걸? 예. 그러니까 얘네 입장 차이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고 뭐랑 관련이 되지? 아까 얘기한 반복적, 집중적, 지속적. 논쟁이 많을수록이야. 예. 논쟁이 많을수록이지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알수록이 아닙니다. 예. 선정적일수록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는 거야. 예. 이거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또 있나? 또 있어. 11번. 자, 11번. 카너먼이 직감이나 경험에 의존해 답을 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해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경험이나 사례들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왜 줄쳐놨는지 아니? 만약에 여기서 경험 사례가 나오면 이건 직관 입장으로 봐야 돼. 항상 편가르기를 할 때 경험 사례가 나오면 이건 이성합리가 아니라 직관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줄쳐놓은 거야. 이걸 휴리스틱이라고 한대. 됐죠? 자, 그런데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5번이에요. 왜 5번이야?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체계적인 정보 처리를 위한 수단이다. 개소리죠? 네. 쉽죠? 그 다음에 12번.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 이 문제. 문맥상 의미, 사전적 의미는 진짜 개 어렵고, 문맥상 의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 어휘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른 단어로 바꿔보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문장 성분이랑 같이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위에가 뭐였지? 정보원을 찾는다야. 이 정보원을 찾는 게 그 자료를 검색해 본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미디어에서 그 정보가 될 만한 자료를 찾아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1번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요 단어로 이렇게 바꿔보지 못하는 친구들은 조금 풀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어휘의 능력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원래 문맥상 의미, 사전적 의미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제일 많이 틀려요, 애들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